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혼자 재밌게 즐겁게 배우는 라틴어 이제 28번째 강의가 벌써 시작이 됩니다. 이제 라틴어를 여러분들이 착실하게 따라오셨으면은 번역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왜 명사나 대명사, 형용사가 이렇게 변하는구나, 또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우리 한국어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서구 유럽의 모든 언어의 모체가 되는 이 라틴어를 배우는 것, 얼마나 참 중요한지, 그리고 그 중요성은 이리 말할 수가 없지요. 현대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어근이 전부 다 똑같다는 것과 또 고대 문헌이 전부 다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필요한가를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은 28번째 강의인데 벌써 이 대명사 가운데 우리 사실 대명사 많이 배웠습니다. 인칭 대명사, 소위 대명사, 소위 형용사라 그러죠. 이격 형용사, 그리고 이제 지시 대명사 배웠죠. 그다음 그 유명한 관계 대명사 다 배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의문 대명사도 배웠죠. 관계 대명사와 의문 대명사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일격과 단수 일격만 조심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대명사적 형용사를 배울 건데, 요거 배우고 이제 동사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합니다. 이제 동사를 배우시고 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아주 다양한 문장을 번역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게 되죠. 기대하시고, 이제 이 명사 다 점령하면 형용사가 더 점령되고, 또 형용사에서 부사로 가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또 대명사까지 다 이제 쉽게 넘어왔는데, 가장 많이 마지막 남은 관문이 바로 동사입니다. 이 동사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명사를 먼저 공부를 했어야 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얼마 안 남은 이 대명사 즐겁게 같이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대명사적 형용사인데 무슨 말이냐면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이긴 한데 이게 대명사적으로 변화한다. 그래서 이게 대명사적인 형용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소유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이격 형용사로서 배웠지만 30개가 변해도 1격, 2격, 3격, 4격, 5격, 복수까지 다 포함하면은 혼격까지 포함하면 36개가 되죠. 이 36개가 변해도 항상 이격이기 때문에 소유격으로 해석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배우는 이 형용사는 또 특이한 형용사인데 형용사 9변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명사적인 형용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대명사적으로 변한다 이게야. 즉 단수 이격과 단수 3격이 대명사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대명사적인 형용사라고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프로노미널 아드젝티브라고 그러죠. 아드젝티브는 형용사인데 이 프로노미나 이 대명사가 갖다 붙여가지고 형용사적으로 변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단수 소유격과 이격 그리고 3격이 이 변화를 따른다 하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전부 다 다른 거는 다 9이나 그대로 하면 돼요. 일반 형용사 같이 9이나 그대로 하면 됩니다. 역시 수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부가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수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 수식하는 명사가 가지는 성, 수, 격을 반드시 따라가야 한다고 했죠. 무슨 변화를 따라가자는 게 아니라 그 명사가 가지는 남성, 여성, 중성, 그리고 그 명사가 가지는 단수, 복수, 또 그 명사가 가지는 1격, 2격, 3격, 이 격만 따라간다 하는 것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달아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대명사적 형용사로 변하는 형용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누스, 우나, 우눔. 이게 하나의라는 뜻입니다. 유일한 이런 뜻이죠. 형용사이긴 한데 이게 대명사적 형용사입니다. 어떻게 변하는가 나중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우테르, 우트라, 우트룸. 이것도 이제 둘 중에 어떤 하나는 이라는 뜻을 가지는 형용사이긴 한데 남성에서 우테르, 여성에서는 우트라, 우트룸. 그러니까 우테루스가 되는데 우스가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또
T와 R 사이에도 애도 날아가 버려요. 그 여성 인격에서 이제 어간을 찾으셔야 돼. 우트르까지가 이제 어간이 되겠죠. 또 가장 많이 나오는 솔러스 솔라솔룸, 유일한, 뭐 이런 뜻인데, 이것도 역시 대명사적 형용사에 들어가요. 그다음에 우테르쿠에, 우트라쿠에, 우트름쿠에, 이것도 이제 둘 중에 어느 하나는, 둘 중에 어떤 남자는, 둘 중에 어떤 여자는 뭐 이런 뜻인데, 이것도 이제 여기 해당되고, 토투스 토타토툼, 전부의라는 뜻인데, 이것도 이제, 이 형용사이긴 한데 대명사적으로 바뀌는 형용사다. 울루스 울라 울룸, 뭐 그 어떤 자도, 그 어떤 자는 뭐 이런 뜻이고, 눌루스 눌라 눌룸 이거는 논 울루스죠. 그 어떤 자도 아닌 부정어입니다. 눌루스 눌라 눌룸 뭐 이런 형태인데, 알리우스 알리아 알리움, 그 어떤 자는, 하나의 어떤 자는 혹은 다른 어떤 자는 이런 뜻입니다. 노에테르, 네우트라 네우트룸. 자, 이것도 둘 중에 그 어떤 자도 아닌 부정어입니다. 그러니까 네 더하기 우테르죠. 네는 부정어고 우테르는 어떤 자, 둘 중에 어떤 자이니까 둘 중에 그 어떤 자도 아닌 자는, 남자는 여자는 뭐 그런 겁니다. 알테라 알테룸, 둘 중에 어느 하나는 자, 둘 중에 다른 자는 이런 뜻인데, 자, 우리 하나의 샘플을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까다로운, 이제 일반적인 샘플과 조금 까다로운 샘플이 하나 있는데, 그 두 개를 제가 따로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토투스 토타토툼, 혹은 우누스 우나 우눔, 솔루스 솔라 솔룸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이제 1격, 뭐, 4격, 5격에서는 계속 이제 9이나 해요. 그런데 이제 2격, 단수 2격과 단수 3격이 참 조심스럽다. 그 말이죠. 어떻게 변하는가? 이 변화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뭐, 모든, 전부에, 모든 남자는, 모든 여자는, 모든 것은, 이런 뜻입니다. 모든 남자는 토투스, 모든 여자는 토타, 모든 것은 토툼이 되겠죠. 그까지는 좋은데, 9이나 그대로 하잖아요. 남성 우스, 여성 아, 중성 이렇게 변하긴 하는데, 이격 보십시오. 토티우스가 된다,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 형용사가 대명사적으로 변하는 형용사라는 사실을 모르면은 이게 무언가에 대해서 사전에 안 나옵니다. 이런 걸 이제 모르시면 전혀 번역할 수가 없다는 거죠. 번역하더라도 잘못 번역할 수가 있어요. 3격은 또 뭐냐? 토티인데, 요것 때문에 단수 2격으로 복수 1격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단수 2격으로도, 남성 단수 2격으로도 해석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래서 단수 2격과 3격을 조심하고 해석하시라. 그래서 이 대명사적인 형용사라고 모르면 안 된다는 그 말이죠. 나머지는 다 똑같아. 토툼, 모든 남자를, 토탐, 모든 여자를, 토툼, 모든 것을, 토토, 모든 남자로 인해서, 토타, 모든 여자로 인해서, 모든 것으로 인해서 토토, 복수, 토티, 그죠? 복수 읽기하고 원래 남성 단수 읽기하고 같잖아요. 근데 3격이 됩니다. 이 변화는 대명사적 형용사이기 때문에. 자, 여성 복수 읽격 토테 똑같죠? 모든 여자들은, 모든 것은 토타, 중성이니까 꼬리 아, 토토름, 모든 남자들이, 모든 여자들이 토타름, 모든 것들이 토토름, 토티스, 예, 것들에게, 남자들에게, 여자들에게, 것들에게 토티스, 토토스, 모든 남자들을, 모든 여자들을 토타스, 모든 것들을, 중성이니까 토타, 일사 똑같죠? 옥격도 3격하고 같죠? 토티스, 예, 모든 남자들 혹은 여자들로 말미암아 이것들로 인해서 뭐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특이하죠? 그러니까 단수 2격과 단수 3격만 아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우스, 토티, 뭐 우니, 뭐 솔리,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변한다 겁니다. 하나의 표본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자, 눌루스, 눌라눌룸,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눌루스라는 게 원래 논 더하기 울루스입니다. 그 울루스가 어떤 사람, 어떤 자인데, 논이 들어갔으니까 그 어떤 자도 아닌 부정어죠. 이것도 좀 특이하게 변합니다. 자, 그 어떤 남자도 아닌, 그 어떤 여자도 아닌, 뭐 그 어떤 것도 아닌, 눌루스, 눌라눌룸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 격에 보시면은, 눌리우스가 되더라, 그 말이죠. 그 어떤 자도 아닌 남자의
그딴 여자도 아닌 해석이 참 그렇네. 이게 이제 형용사로 쓰니까 뭐 명사가 있겠죠. 그 어떤 명사도 아닌 것의, 그 어떤 명사도 아닌 것의, 뭐 이런 식으로 눌리우스, 눌리, 삼격 보십시오. 눌리, 예, 이렇게 되는 거야. 사격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아홉변 합니다. 누름, 그 어떤 남자도 아닌 남자를, 뭐, 그 어떤 여자도 아닌 눌람, 부정합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닌 것, 누름, 눌러,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술격, 눌리, 그 어떤 남자들도 아닌 남자들은 뭐, 해석이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대충 느낌으로 끼워 맞추십시오. 부정어 더하기 어떤 남자, 어떤 여자, 어떤 것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 눌레, 복술격이죠. 눌라, 중성이니까 꼬리가 아로 끝납니다. 일사 똑같죠. 일격과 사격. 눌러룸, 예. 삼격은 눌리스가 됩니다. 또 오격은 같겠죠. 사격은 눌라가 됩니다. 오격은 눌리스가 되는데, 요 눌루스가 때로는 명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이때 명사, 원래 눌루스가 그 어떤 자도 아닌 형용사이긴 한데, 눌루스, 눌름이라는 이 형용사가, 근데 가끔 명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남성과 여성 일격, 사격을 조심하셔야 돼. 일격은 네모로 바뀝니다. 중성은 니힐로 돼요. 지금 말하는 건 명사로 사용되는 경우만 말하는 겁니다. 원래 눌루스가 형용사, 눌루스, 눌름이 형용사인데, 논 더하기 울루스입니다. 이 형용사인데, 이게 명사로 사용되는 경우는 남성, 여성은 같고 중성만 좀 달라요. 그래서 남성, 여성 일격은 네모, 그 어떠한 남자도 아닌, 그 어떠한 여자도 아닌, 이런 뜻입니다. 네모. 근데 이격에서는 눌리우스야. 그 금방 우리 눌루스하고 똑같이 눌루스, 그 어떠한 자도 아닌 형용사하고 똑같잖아요. 눌리우스. 삼격은 미니, 호미니하고 똑같이 미니, 네모, 눌리우스, 네미니가 됩니다. 사격 보십시오. 호미넴하고 똑같잖아요. 네미넴. 아마 논 더하기 호모하고 결합이 된 것 같습니다. 제 판단인데 틀리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왜냐면 호모, 호미니스, 호미니, 호미넴, 호모가 뭡니까? 인간이라는 말이고 자음변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논과 합계가 들어가지고 H가 날아가니까 네모가 되는 거예요. 호모가 아니고 네모가 됐죠. 다음에 눌리우스, 이격이 조심하셔야 돼. 삼격은 네미넴, 눌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격과 오격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중성이 있을 때는 이게 지금 명사입니다. 명사로 사용되는 니힐은 그 어떠한 것도 아닌 것, 니힐이 됩니다. 영어로도 니힐리즘, 예? 혹은 나이얼리즘, 뭐 허무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무죠, 니힐, 무는 이격과 보십시오. 눌리우스, 레이가 된 거예요. 근데 여타의 텍스트에는 레이라는 말이 빠집니다. 레이가 원래 레스, 레이, 램, 레, 즉 에 변화하는 명사의 변화입니다. 여성인데 원래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레가 안 씁니다. 레이. 그래서 그냥 눌리우스만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눌리우스 레이다 그 말이죠. 삼격도 레이가 됩니다. 영판 눌루스, 눌름하고 똑같잖아요. 레이가 들어가면 이 명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격은 일사 똑같죠. 무는 니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격, 삼격은 그 어떠한 것의, 그 어떠한 것도 아닌 것의, 삼격은 그 어떠한 것도 아닌 것에게, 뭐 이렇게, 눌러는 어격이요. 그 어떠한 것도 아닌 것으로 말미암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게 텍스트를 만나서 여러분들 해야 가슴에 와닿을 텐데, 뭐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괜히 내가 이 많이 적어 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갑자기 그런 기분이 드니까 이거 뭐 텍스트에서 많이 또 하게 될 텐데 내가 왜 할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다가도 그런 것만 있다는 것만 아십시오. 알리우스 이것도 자주 이격에서, 단수 이격에서 알테리우스로 바뀐다. 그러니까 알리우스, 알리아, 알리움, 단수 일격입니다. 그 어떤 자는 뭐, 그 어떤 사람은 뭐 그런 뜻인데, 이격에서는 알테리우스, 삼격 알리이, 단수 삼격입니다. 사격은 알리움, 알리암, 알리우드, 알리오, 알리아, 알리오. 아홉변 하는데 어때요? 단수 이격과
단수 삼격에서 조심하라 그랬죠. 이런 것들이 바로 대명사적인 형용사에 해당된다. 그리고 니힐, 누를 수, 눌라, 누른 형용사인데 명사로 사용되는 케이스는 따로 네모, 눌리우스, 네미니, 네미넴, 눌러 이렇게 쓴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아마 될 것 같다. 중성 같은 경우 니힐, 무는 일사 똑같죠. 눌리우스 레이, 눌리 레이 이런 식으로 또 쓰게 됩니다. 자, 뭐니 해도 번역을 많이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번역 실력을 많이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번역을 해볼까요? 메디키나, 솔로르, 필로소피에. 자, 문장을 만나면 항상 뭘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예, 동사를 찾아라 그랬죠. 동사는 항상 T 아니면 NT로 끝나는 게 압도적으로 많다. 3인칭이 나오니까. 3인칭 단수는 T로, 3인칭 복수는 NT로 끝납니다. 말 나온 김에 한 번 더 1인칭은 O 아니면 M으로, 동사, 2인칭은 S로, 3인칭은 T로, 복수 1인칭은 무스로, 복수 2인칭은 T스로, 복수 3인칭은 NT로 끝납니다. 항상 불변입니다. 꼬리는. 자, 그럼 T로 끝나는 게 있습니까? 뭐, 메디키나, 없지요? 뭐, 소로로, 이것도 안 되죠? 필로소피에, 이것도 T로 안 끝났죠? 동사가 없네요?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안 돼. 라틴어는 단어 하나가 좀 문장이라 그랬습니다. 자, 동사가 없는 것이 아니고, 동사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생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렇죠? 생략되었다라고 할 때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라틴어는 헬라어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때요? 반복해서 나오면은 무조건 생략한다. 왜냐하면 지금 지면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언제 그다, 예? 언제다 그다 똑같은 말 반복해서 쓰냐고. 보기도 싫잖아요. 그러니까 왕창 생략해버립니다. 명사도 생략하는데 동사도 생략 못하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생략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삽입해서 뭔가를 보충해야 됩니다. 첨가하든지 찾아봐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원칙은 뭐냐? 앞문장에서 사용되었던 명사나 동사를 그대로, 동사 같은 경우는 앞문장에서, 또 명사도 마찬가지야. 앞문장에서 바로 앞에서 찾아와라.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는 그것도 여의치 않다, 없다. 아무리 전후사후를 살펴봐도 없더라 라고 나오면은 포기하자가 아니고 어디에요? 예, 바로 est 동사, s의 동사를 집어넣으라 하면 말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게 문법책에 나옵니다. 사실은. 첫 번째는 앞에서 무조건 끌어다 써라.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는 에세를 집어넣으면 말 되게 되어 있다. 대체로 에세를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럼 에세도 현재, 과거, 미래가 있는데 어떻게 집어넣겠습니까? 주로 현재를 많이 넣습니다. 그런데 에세도 1인칭, 2인칭, 3인칭, 뭐 복수 1인칭, 2인칭, 3인칭 있을 거 아닙니까? 뭘 집어넣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기 쉽겠죠. 예. 이걸 위해서 주격을 먼저 찾아라, 이게요. 주어가 되는 주격을 찾아라. 그 주어에 일치하는 에세 동사를 집어넣으면 된다. 반드시 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은 메디키나 소로로 이거 필로소피, 이게 로마의 속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예? 로마인들 정신을 담고 있는 그 격언 같은데, 격언이나 속담이나 그거 같아요. 이게 참 의미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주격을 찾으셔야 돼. 에세를 집어넣기 전에. 자, 우리 메디키나를 한번 봅시다. 학문의 이름은 대체로 여성입니다. 메디키나, 의학이란 말이죠. 필로소피아, 철학, 테올로기아, 신학, 메디키나, 의학, 유라, 법학, 이렇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건데, 대체로 학문은 스키엔티아, 이게 여성입니다. 학문이 왜 여성이 된가는 아마도 여성적인 성격을 가진 분들이 꼼꼼하고 세밀하고 정밀하니까 학문을 잘 했다라고 제 생각입니다. 정답은 아니고 또 믿지 말기 바랍니다. 문헌 찾아보면 대체로 여성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성적인 사람들이 학문을 잘 하거든요. 자, 의학이라는 말인데 요즘 의학은 또 남성들이 많이 하죠. 자, 메디키나, 의학은
의학의. 이격에서 에로 끝났네요. 에로 끝나면 명사변화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아 변화입니까? 에 변화입니까? 오 변화입니까? 이 변화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여러분들이 답을 탁 하셔야 되겠죠. 예. 이격에서 에가 되면은 반드시 아 변화가 한다. 그래서 메디키네, 아 변화 하는 거죠. 자, 여성입니다. 아 변화는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다 그랬어요. 남성도 물론 당연히. 자, 의학은 메디키나, 의학의 메디키네, 의학에게 메디키네, 의학을 메디키남. 그렇죠. 의학으로 인해서 메디키나가 됩니다. 영어로 C 발음하고 싶은데 그건 현대 언어고 고대 발음은 모두 크로 발음해야 됩니다. Q하고 K하고 똑같아요. 자, 의학들은 메디키네, 의학들의 메디키나룸, 의학들에게 메디키니스, 예. 의학들을 메디키나스, 의학들 때문에 사람 죽겠네, 메디키니스가 됩니다. 예. 자, 아시겠죠? 메디키나가 어때요? 여성 단수 일격도 되고, 좌우간 주격도 됩니다. 또 옥격도 되니까 탈격도 돼요. 그러니까 단수라는 사실만 알게 되면 어때요? 아직 잘 모르겠죠? 에세 동사 뭘 집어넣어야 될지 모르겠죠? 한 번 더 나가보자고. 자, 소로루 이게 이제 자매, 시스터, 자매를 두고 말해요. 또 조카 가운데 또 여자 조카가 있잖아요. 여성입니다, 이게. 여자 조카, 남자 조카 말고 여자 조카도 이거 소로루가 됩니다. 이게 로마인들이 볼 때 친자매도 소로루고 조카도 소로루가 되는 거 보니까 이게 요즘 말하면 동성 결혼 있잖아요. 뭡니까? 뭐라 그러지? 같은 혈연끼리의 결혼도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어요. 옛날에 왕족들이, 예? 전부 다 친척들과 결혼했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형제간과 형제간끼리 누나와 동생이, 오빠가 동생하고 또 결혼해가지고 했다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단어를 보면은, 예? 이게 나눠져야 되는데, 조카 따로 있고 자매 따로 있어야 되는데, 이 단어가 이렇습니다. 여동생도 되고, 예? 그 다음에 어때요? 여자 조카도 된다 하니까. 조카까지가 동성동본이죠. 결혼도 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제 말이 맞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만큼 단어 한 개에서 많은 그 당시의 언어의 습관을 보면 로마인들의 그 정서와 관습, 결혼 풍습까지 유추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자매는 여조카는 뭐 그런 뜻인데 동생이죠. 여동생. 여동생은 소로루. 근데 이격 보십시오. 소로리스가 내네. 꼴에서 이스가 되면 무슨 변화입니까? 이 변화 계열이죠. 예. 이 변화 계열은 세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문장 번역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 사전에 바이블 밖에 없는데 딱 여러분들 앞에 이 라틴어 할 때만 제가 리바이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참 예외인데. 자, 이 꼬리가 이수로 끝나면 이 변화 계열이죠. 이 변화 아니면 자음 변화, 혼합 변화인 뒤에 이거는 자음 변화입니다. 자음 변화로 바뀌어요. 어떤 게 자음 변화고 어떤 게 이 변화, 이건 여러분 굳이 알라고 하지 마십시오. 텍스트에서, 텍스트, 즉, 문장을 많이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득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카는, 동생은 소로루, 여동생의 소로리스, 여동생에게 소로리, 여동생을 소로렘, 여조카로 인해서 소로레, 딱 보잖아요. 그래서 자음 변화 맞죠? 복수일격, 여동생들은 혹은 여조카들은 소로레스, 여동생들의, 예, 이제 뺍시다. 그냥 소로룸, 예? 음으로 끝났잖아요. 복수일격이 음으로 끝났으니까 자음 변화 맞죠? 예, 여조카들에게 소로리부스, 여조카들을, 예, 혹은 자매들을 소로레스, 자매들로 말미암아 소로리부스 삼원격 똑같죠? 예, 자음 변화. 그러니까 소로 이거는 이제 딱 하나밖에 없죠? 예, 딱 아니고 단수죠. 단수 일격이죠. 여성. 그래서 s를 집어넣으면 뭘 집어넣어야 되겠습니까? 3인칭이니까 s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여동생이 있다 그 말이죠. 자매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매가 있다는 그 말이죠. 자, 필로소피에가 됐네요. 이 필로소피아 같은데 필로소피에가 됐습니다. 어디서 왔을까요? 예. 필로소피에, 이격이 에로 됐습니다. 무슨 명사변화? 명사변화입니다. 아하, 명사변화.
암행사 변화는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다 그랬습니다. 남성도 물론 있습니다. 포에타 같은 경우는 시인이기 때문에 남성이에요. 형태는 아변하지만은, 자, 필로소피아 철학은이죠. 철학은. 원래 필리아 소피아, 이 헬라에서 왔습니다. 소피아는 이 사랑한다, 사랑이고, 필리아가 사랑이고, 소피아는 지혜란 말인데, 지혜를 사랑하는 것을 철학이라고 봤어요. 자, 철학은 필로소피아, 철학의, 필로소피에, 철학에게, 필로소피에, 철학을, 필로소피암, 철학으로 인해서, 필로소피아지요. 철학들은 필로소피에, 철학들의 필로소피아룸, 철학들에게 필로소피이스, 아이가 두 개입니다. 필로소피이스, 철학들을 필로소피아스, 철학들 때문에 철학들로 말미암아 필로소피이스가 되겠죠. 이건 번역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자, 에스터 집어넣어서 메디키나 에스터 소로르 필로소피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메디키나도 주격이죠. 탈격으로 해석해도 여러분 가운데 탈격 옥격으로 해석하고 싶습니까? 그럼 옥격으로 한번 해보시오. 의학으로 말미암아 소로는 이제 주격밖에 안 되죠. 자매가 필로소피, 이건 단수 입격도 되고 복수 일격도 되고 또 삼격도 되잖아요. 뭘 집어넣을까? 철학에게 혹은 철학들은, 한 번 더, 메디키나 철학들로 인해서 소로르, 그 자매는, 그 다음에 필로소피에, 철학의 혹은 철학에게 혹은 철학들은, 자, 이게 안 맞다. 에스트를 집어넣어야 돼요. 소로르가 단수 일격이기 때문에. 철학은 그 자매가 있다. 소로르 에스트. 자매가 있는데 메디키나 자매가 의학으로 말미암아 있다. 그래도 말 되긴 되죠. 메디키나 소로르 에스트 말 되긴 되네요. 뭐 메디키나를 5개월로 해석해도 되긴 됩니다. 자, 필로소피아는 어떻게 할 건데? 이거는 입격도 되고 단수 삼격도 되고 복수 일격은 안 되겠죠. 에세 동사가 안 맞으니까. 자, 그럼 단수 입격 삼격인데 철학에게, 그 메디키나는 소로르인데 자매인데 철학에게 자매이다. 이것도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조금 뭐 말 안 되는 건 안 되겠죠. 또 철학의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메디키나 의학은 소로르 자매인데 철학의 자매다. 이건 말 되겠죠. 그래서 에스트를 집어넣고 문장을 만들어 보면은 메디키나 앞에 나온 단어일수록 강조가 된 겁니다. 소로르가 강조된 게 아니고 메디키나 이 의학이 강조된 거야. 의학은 뭐예요? 자매인데 누구의 자매라는 겁니까? 철학의 자매입니다. 이게 고대인들의, 로마인들의 이 사고방식입니다. 요즘 의학자들이 기술자가 많이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웬걸, 사실은 로마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는, 특히 로마인들에게는 메디키나는 철학의 동생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그 전통이 남아있어요. 제가 공부했던 그 네덜란드 자유대학교는 맨 앞에 신학부가 나오고, 신학부가 최고 좋은 학문이고, 두 번째 철학과가 나오고, 세 번째 의학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알파벳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메디키나하고 의학하고 철학이 이게 로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사람 인체만 막 골치 아프게 기계적으로 나누는 그런 게 아니고 사유하는, 철학도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잖아요. 메디키는 몸을 사랑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여기서 둘 다 아모르, 사랑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자매로 본 겁니다. 우리 의사 이 공부를 하시는 분 가운데 의사분이 계신다면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의학의 본질, 즉 인간 몸의 본질이 뭔가를 연구하게 되면 반드시 영혼까지 나오게 돼요. 환자의 몸만 고치지 말고 환자의 영혼까지 위로해주고 다스려준다면 그 최고 좋은 철학자가 된다. 최고 좋은 의학자는 최고 좋은 철학자이다라고 제가 명언을 하고 싶습니다. 저 양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요? 믿거나 말거나 그렇습니다. 의학과 신학과 철학이 사실 같은 경지에 서 있다는 것을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그래도 라틴어 재밌죠? 이런 격언도 가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수문, 유스, 수마, 인유리아. 이것도 참 아주 흥미로운 그 당시 로마인들의 그 정신을 볼 수가 있는데, 자, 동사를 먼저 찾아보십시오. 동사 동동다, 동동자가 되는 게 있나 없나요? TNT 찾아보시고 없으면 또 뭐 빠졌거나 생략됐기 때문에 보충해야 되겠죠. 자, 없네요. 그치요? TNT 없잖아요. 느낌상 없는 것 같네. 자, 그러면 주격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주격에서 이제 복수가 되느냐, 뭐 단수가 되느냐를 찾아야 되는데, 수문부터 하나 해봅시다. 수문. 이거는 이제 사전에 딱 찾아보게 되면 수문, 수마, 수문. 최고의 넘버원. 이런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수마 테올로기아 최고의 신학이라는 그 저서가 있어요. 80몇 권이 90몇 권인가 엄청나게 많은 그 저서가 바로 수마 테올로기아. 그리고 뭡니까? 최고 신을, 양반 신을 수문 본음, 절대 선이라, 최고의 선이라고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수문, 수무스, 수마, 수문. 이게 신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최고의 넘버원의 형용사입니다. 자, 이게 9변화입니다. 남성은 우스, 여성은 아, 중성은 이제 이런 9변화 스스로 할 수 있겠나요? 할 수 있으면 저와 같이 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스스로 잘 하실 거라고 보고, 자, 어떻게 하느냐. 일격, 수무스, 수마, 수문. 남성 우스, 여성 아, 중성 이격, 수미, 수매, 수미. 최고 남자의 여자의 최고의 것을. 삼격, 수모, 수매, 수모. 최고의 남자에게 여자에게 것에게. 수문, 수맘, 수문. 최고의 남자를 여자를 것을. 수모, 수마, 수모. 것으로 말미암아. 복수일격, 수미, 수매, 수마. 해석은 여러분 안 하셔도 되겠죠. 최고의 남자들은, 여자들은, 것들은. 수모름, 수마름, 수모름. 남자들의, 여자들의, 것들의. 수미스, 수미스, 수미스. 것들에게, 남자들에게, 여자들에게. 수모스, 수마스, 수마. 중성이니까 일사 똑같습니다. 예, 남자들을, 여자들을, 최고의 것들을. 수미스, 수미스, 수미스. 예, 삼격어 이하 동문이죠. 번역은 뭐뭐로 말미암아, 뭐뭐 때문에, 뭐뭘 위하여. 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유스는 해봅시다. 유스. 이게 J하고 I하고 발음이 똑같습니다. 유스. 원래 이 J가 막 그냥 넘어갑시다. 유스 똑같아. 자, 이 기에서 보십시오. 유스, 유리스, 이스가 붙었죠. 자, 이 기에서 이스가 붙으면 무슨 명사 변화요? 예, 이 변화 계열. 이 변화, 자음 변화, 혼합 변화. 혼합 변화는 단수에서 자음 변화, 복수에서 이 변화. 섞어놨기 때문에 그냥 혼합 변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와 자음 변화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 똑같은 계열입니다. 자음 변화 특징이 뭐라 했습니까? 일격과 이격이 다르다. 의간을 찾으려면 이격에서 찾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격과 이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보면 일격은 유스, 사전에 일격만 나옵니다. 유스, 리스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는 유를 집어넣으세요. 유는 이게 의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해볼까요? 일격, 법은 이 중성입니다. 법만은 중성이네요. 다른 학문은 여성이던데, 법은 법학이 아닙니다. 법입니다. 이거는 법학이 아니고, 유라가 아니고, 법학은 유라일 겁니다. 그럼 그 여성이 돼요. 근데 이거는 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중성입니다. 법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것은 공정해야 한다는 그 원칙 때문에 중성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원래 그 중성이 노트룸인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뜻을 가지는 게 중성입니다. 중성이란 말이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법은 어디에 치우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명사도 중성으로 맞는 거 아닌가.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아마 맞을 것 같아. 자, 법은, 율법은 유스, 법의, 유리스, 삼격, 법에게 유리, 법을 중성이니까 유스, 법 때문에 유래, 그렇죠. 자음 변화니까. 자, 중성이니까 복수일격 유라가 되겠죠. 그리고 유로름, 됐죠. 그래서 이게 그 복수격이죠. 법들에게 유리부스, 이부스 붙습니다. 자음 변화. 법들을 중성이니까 일사 똑같죠. 유라. 법들 때문에 유리부스가 됩니다. 삼원격 똑같죠. 자, 그럼 수몽, 유스, 수마 금방 우리 했기 때문에 인유리아가 나오네요. 인유리아가 뭘까요? 요게 유리아, 이게 인 부정어고, 유리아 이건 이제 법 금방 우리 했죠.
유스 나오는데 인 유스인데 이게 불법입니다. 불법. 이 불법인데 여성이네. 이게 왜 불법이 여성인지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꼬리가 아로 붙었기 때문에 이격이 애가 됐는데 이게 아 변화인데 아 변화는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다라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그냥 여성인지 아니면 여성들이 불법을 많이 저질렀는지 아니면 고대 봉건 시대에서 여성을 뭐 적법하지 않는 자로 보았는지 등등의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네. 뭐 모르겠습니다. 아마 꼬리 변화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자, 불법은 인유리야. 불법의 인유리에 제가 사족을 많이 달아서 미안하긴 합니다. 인유리에 삼격 불법에게 불법을 인유리암 불법 때문에 인유리아 불법들은 인유리에 아 변하죠. 불법들의 인유리아룸 불법들에게 인유리이스 그 아이가 두 개입니다. 인유리이스가 됩니다. 불법들을 인유리아스 인유리아스 불법들로 말미암아 불법 때문에 불법들 때문에 인유리이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예. 수문과 유수가 어때요? 성숙이 같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유수가 중성 일격이죠. 지금 동사가 없으니까 동사는 이제 집어넣어야 돼. 유수를 가지고 동사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중성 단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순트를 집어넣으면 안 되고 에스트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문, 유수, 수마, 인유리아, 에스트. 왜냐하면 인유리아 이것도 단수 일격이에요. 그렇죠? 복수 일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복수 쓰면 안 돼. 에스트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유수는 율법이고 인유리아는 불법이야. 그래서 이게 에스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세 동사가 하나 나오고 에세 동사가 나오고 주격이 하나가 나오면 주격은 있다가 되겠죠. 있다라는 동사에서 주어가 두 개 나오면 주어는 주어이다라고 해석하고 또 있다라는 에세 동사에서 주어가 세 개가 이상 나오면 주어는 주어로서 주어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유스 에스트 인유리아인데 율법은 불법이래요. 웃기죠? 무슨 말인가 모르죠? 끝까지 해석해봐야 되겠죠. 자, 수문 어때요? 유수가 중성 단수 일격이니까 어때요? 수문 이것도 아까 우리 수무스 수마 수문 어때요? 일격 중성 일격을 썼죠. 단수. 그러니까 최고의 법 율법이죠. 성숙격이 딱 맞습니다. 형용사가 이런 경우는 어때요? 보통 형용사가 수식하는 명사 뒤에 나오는데 이거는 왜 앞에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어순이 없기 때문에 그래. 자, 앞에 나왔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강조가 되었다는 거야. 강조. 이 문장에서는 유스보다 법보다 뭐가 강조됐다는 겁니다. 최고라는 말이 강조된 거야. 근데 우리 식으로 하면 최고의 액센트를 살려가지고 최고의 법은 작게 해도 괜찮아요. 최고의 법은 또 수마하고 인유리하고는 성숙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인유리아가 불법인데 여성 단수 일격이죠. 그리고 수마, 수무스 수마, 수문. 수무스 남성이고 수마가 여성인데 여성 단수 일격인데 어때요? 똑같죠? 수마, 인유리아 최고의 불법이네요. 에스트를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최고의 율법은 최고의 불법이다 하는 말이네요. 이거 제가 교수님께서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만들겠어요? 이런 머리 없습니다, 저. 이거 어디서 내가 따온 거야. 그 로마 격언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해석을 했는데, 이 번역은 제대로 했으면은, 최고의 법은, 최고의 불법이래요. 최고의 율법이 최고의 불법이랍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해석은 어떻게 하실래? 저는 신학자로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신구약에서는 신학적으로 조금만 설명해 드리면 복음과 율법이 있습니다. 복음은 최고의 법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원수가 되는 게 율법인데 그 율법은 원래 행동을 잘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이렇다라는 사실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법을 주셨는데 우리 바리새인들이나 모세 이후로 모든 유대인들이 이 법을 지켜야 하는 행위로만 보았다 이게. 그래서 나중에 법 때문에 예수라는 복음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죽여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최고의 율법이 뭡니까? 최고의 불법이 되겠죠. 모세로부터 물려받았던 최고의 그 법이라는 게 예수를 죽이는 최고의 불법이 됐다는 것, 제 해석이
과합니까? 과하지 않습니까? 말 되죠. 이게 로마의 격언이긴 한데 이 말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최고로 좋은 법은 사실은 복음이에요. 법 자체가 아닙니다. 근데 법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또 억울한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그 법 때문에 또 억울하게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게 이게 법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제가 누차 제 강의에서 말하는 게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법 너무 좋아하지 마시라고요. 예? 그 잘난 법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나중에 죽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인데 나중에 그 법을 악용해서 억울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나온다 이게. 사람을 살리는 것은 법이 아니고 복음, 에반겔리움. 복음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예수의 마음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지 알량한 모세의 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최고의 불법이 된다라는 점을 로마인들도 각성하고 인지했지 아니했을까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소개해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